다문화 완료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만난 한 가지 훈훈한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베트남 가족 모임 카페에서는요, 최근 여름 캠프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름 캠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캠프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의 코로나 극복기, 수해 극복기 또는 가족 자랑하기 등의 내용을 글과 사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이었던 행사를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로 온라인으로 변경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었어도 그 마음만은 아주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조금만 서로 더 배려를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슬기로운 다문화 생활은 나수민 씨의 여행에 동행해봤습니다. 임실군 오수면에 살고 계시는 황영순 어머니와 문학 기행을 떠나봤는데요. 우리 황영순 어머니는 최명희 작가의 소설 혼불을 읽고 인생이 즐거워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가보시죠.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소설 속 배경을 따라 떠나는 여행. 오직 나는 혼불을 알리야겠다. 얼마나 거기 예정이 깊었으면. 한 권의 책을 만나 인생의 꽃심이 수놓아졌다는 황영순 어머니와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나수민입니다. 오늘 만날 분은 예. 이 책과 관련된 분입니다. 와, 혼불. 소설이라는 이야기 속에 말의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무너져가는 종가를 지키는 종부 3대의 삶을 담은 책 혼불. 들어보기는 했는데 어떤 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저도 아이들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책 관련도 얘기도 하고 이제 작가 선생님도 관련도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저랑 뭔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이상하게. 혼불 문학마을의 시작이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서도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게 절길을 걷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못하니까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조그만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여기 어떻게 여기 와 계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곳이라 또 혼불책을 또 이렇게 한 권 나와 있길래 그 읽다 보니까 서도역이 나오니까 또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더 이상 기차가 멈추지 않는 역 서도역. 하지만 누군가의 추억이 서려 있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며 여전히 사랑받는 공간인데요.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이곳을 지켜낸 이들 가운데는 황영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저기 혼불을 배경지에 대해서 싹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오직 나는 혼불을 알리야겠다고. 혼불이 너무 소중한 거 읽다 보니까 혼불이 너무 소중해서 그걸 널리 알려야겠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거기 예정이 깊었으면, 그리고 이 보통 이게 봉사 정신, 그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소설을 읽으며 배경이 될 법한 공간은 모두 찾아다녔다는 황영순 어머니. 혼불 책에 보면은 매한희 씨가 몇백 년 동안 대대로 살아왔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집은 이렇게 정같이 된 지가 5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소설 속에 나온 시집 비슷하죠. 소설 혼불의 무대가 된 곳. 그곳에 서면 황영순 어머니는 주인공이 되기도 때론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설 속 청한 부인이 마을을 위해 조성한 청어저수지에 도착했네요. 소설 속에서 이 청어저수지가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강실이도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자살을 하고 빠지려고 그런 데다가는 들켜가지고 그냥 붙잡혀가고. 이곳은 소설 혼불과 최명희 작가의 혼을 기리기 위해 만든 혼불 문학관인데요. 개관 초기
황영순 어머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학관에 나와 혼불의 정신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근데 여기 소살소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살소살 소리는 선생님께서 새벽 어스름으로 되게 그때 소살소살 소리가 딱 물소리를 보통 이제 물소리를 쫄쫄쫄이라든지 시냇물에 사실 이렇게 혼불이라고 저 들었을 때 한 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권인데 그걸 몇 번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는데. 몰라요. 수도 없어요. 10권 다 읽으면 다시 1권부터 다시 또 읽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읽었으니까 너무 혼불이 너무 좋아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학교가 바로 우리 옆 집에 있었어요. 학교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 책을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90%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한테는 책 2권 많이 읽어주면 4권 정도는 빌려주는데 저한테 10권씩 빌려줬어요. 그 선생님. 황영순 어머니의 책방도 궁금해지는데요. 뭐 정리 잘 돼 있네요. 뭐. 이렇게 생겨서 여기 이렇게 있어. 바쁜 농사철에도 책 속에 빠져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청하지 못한다는군요. 이제 오래된 책들도 많고. 오래된 책들 많아요. 다 읽어보셨어요? 우리 어제 다 읽었죠. 왜냐하면 나는 책이 무조건 시간만 조금만 나면 책 들고 앉았으니까 이것도 다 읽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무조건 좋아라고 하고 다녔어. 이런 책 읽기가 쉽진 않을 텐데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피곤하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고문서. 근데 이거 보세요. 사자 수학을 써놨네 이게. 사자 수학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어요. 글이 키르기스탄 글이. 그래서 러시아 그 소련 되면서 러시아 글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한자 쓰시는 것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돈은 없어도 이런 책들 많이 있으면 부자다 그런 느낌. 그 마음이 와닿고 저도 어렸을 때 책을 진짜 많이 모았거든요. 어떻게든 막 책을 사서 용돈 받으면 책을 사고 어디 갔다 오면 그랬는데 제가 다 대학교 떠났잖아요. 나중에 몇 년 뒤에 반절이 없어진 거예요. 동생이 막 관심 없으니까 주는 사람한테 주고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그런데 저는 이미 5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그 집에 이미 또 그만큼 모았어요. 근데 올 때 다 못 가져와서 그게 제일 아쉬웠거든요. 마음의 양식을 쌓았으니 이제 배도 든든히 채울 차례죠? 처음에 저는 그 바다를 이렇게 조개캐로 갔었거든요. 조개캐로 바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음식 손맛이 그리고 남원에도 한번 갔다 온 적 있는데 이 어머님이 하시는 요리마다 다 방법이 다르세요. 와, 이거 고추도 그렇게 같이 주시네요? 네, 그쳐가지고 양념장 만들기. 소박하지만 푸짐한 농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뭐 반찬 없어서 어떻게 걱정하시더만 이 정도면 징수성찬인데 우린.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성이 듬뿍 담긴 한 끼를 나누며 문학기행을 마무리해 가는데요. 그 책에 혼불에 이제 빠지고 막 사셨잖아요. 눈물 나오면 울면서 또 미흡더라고. 이 혼불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혼불을 꼭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했었나 싶어갖고. 꼬박 17년, 12,000장의 원고지에 빼곡하게 채워나간 소설. 작가가 혼을 쏟아부은 책을 읽으며 시들했던 마음에 꽃심이 생겼습니다. 그다지 쾌청한 날씨는 아니었다. 내가 그걸 첫마디가 딱 그래가지고 뭔 책이 이런 글이 있어? 그래서 딱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소련에도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칭기즈 아이트마토프라고. 교과서에서 그분 작품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돼서 키르기스탄의 문학이 거의 99% 차지한 키르기스탄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위대한 국민 영웅이신데 어떻게 배려미로 돌아가실 수 있냐고 이렇게 막 울었어요. 제가 울었더니 그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뭐 작가서 돌아가셨다 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른의 나이에도 책 속의 문장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황영순 어머니. 책은 인생의 버팀목이자 삶의 이정표였습니다.
지금까지 뭐 책도 이제 많이 읽으셨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활동을 안 하신다 생각 못 하실 것 같아요. 내 삶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난 평생 책만 갖고 이렇게 보고 살아오고 뭐 하나라도 알라고만 했지 배우려고만 했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배우는 거 그거예요.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분들이지만 또 들여다보면 이 숨은 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저도 빠져드는 그런 거 있었어요. 어머니의 뭐 삶도 뭐 알 수 있었지만 저도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책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한 문장을 발견하듯 고이 간직하고 싶은 귀한 인연을 만난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쓸거 같은 거 지금 해보는 거죠? 자, 일단 박수부터 한번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상을 수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박수는 치긴 쳤는데 사실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이게 어떤 상이에요? 저희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문화 가족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도 네. 일정 정도 교육이나 프로그램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구 교육이라든지 이제 찾아가는 부모 교육, 그다음에 자녀 돌봄 여러 가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우리 이 지원센터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세계 주기별로 성장 과정별 지원, 맞춤형 지원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기별로.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태어나서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난 지 6개월에서 36개월 그 사이에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옹알이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옹알이 교육 사업이요? 조금 낯설기도 할 텐데 그러네요. 이제 다문화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엄마로부터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얼마만큼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 상황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겠죠. 많은 아이들 중에 언어 더딤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차에 엄마가 완전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네. 차라리 아이들을 엄마 언어로서 능통하게 만드는 게 차라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 어머니의 모국어로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착안을 해서 예. 일단 전문 선생님이 각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들 놀이라든지 상호작용하는 방법들을 엄마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네. 엄마 모국어로서 아이들을 다시 지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동작이라든지 언어의 성량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네. 눈맞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을 해주면서 이제 원활하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 3, 4살 정도 되게 되면 일반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 확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휘의 표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훨씬 정상 범위를 뛰어넘는 이런 발달 단계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시보다 이렇게 이제 농촌이나 지역에 있는 경우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다문화 센터가 좀 지향해야 될 점이 있다라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차별적인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차별적인 거. 네. 국내에 들어와서 아니면 지역에 들어와서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또 그거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일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어떤 차별이라든지
배제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잘 정착해서 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아니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희 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네, 국적도 다르고 자라온 성장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쩌면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더 끌리고 그 안에서 더 즐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주인공은요, 친구를 넘어서 마치 한 자매처럼 지내는 세 사람인데요. 녹음 짙은 이 계절에 우정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 함께 떠나보시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세 사람. 친구인 듯 아주 가까워 보이는데요. 필리핀에서 온 리사와 에블린, 그리고 자칭 전생의 필리핀 사람이었다는 미혜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쁜 동생들의 언니 김미혜입니다. 네. 이쪽은 리사입니다. 이쪽은 에블린입니다. 여행 가세요. 내랑산이요. 셋이 가는 거라 너무 설레고요. 사실은 어젯밤에도 잠 못 자고요. 네. 여름의 절정. 이들이 택한 곳은 산 깊고 물 맑은 정읍 내장산. 푸른 잎처럼 변치 않을 이들의 우정. 그 여행길 함께 떠나볼까요? 와, 대박. 진짜 예쁘다. 없어? 모처럼 홀가분하게 떠난 미혜 씨와 필리핀 동생들. 이들의 인연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됐습니다. 남편 친구가 에블린하고 결혼을 해서 집에 놀러 자주 갔어요. 처음 만나면서부터 얘기도 잘 통하고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니까요. 부담 없었어요. 한국말 조금 못했는데 언니가 항상 집에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편하고 네, 친언니 같은. 처음 만난 순간 오랜 친구처럼 마음이 잘 맞았던 세 사람. 물속에서 노는 걸 보니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것 같네요. 애기 있을 때 거기서 많이 놀아봤죠. 네, 오빠랑 언니랑. 또 물고기 잡으면 그냥 거기서 피크닉처럼 거기서 재밌게 하루 노는 거죠. 시원해요. 나 그냥 앉고 싶어. 필리핀에서 온 에블린과 리사에게 미혜 씨는 다정한 언니가 되어줬습니다. 식사하고 끝나고 뭐 커피숍 가서 얘기하고 뭐 그런 거죠. 생각하는 거나 뭐 이런 게 너무 한국적이에요, 다들. 그래서 잘 통하고. 리사나 에블린 같은 경우는 저한테 또 필리핀 같다고, 필리핀 사람 성격 같다고 그러고. 언니가 착해요. 만약에 나 아프면 병원 항상 같이 있어요. 나 이 간 떨어지는데. 내장산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케이블카죠. 무서워, 앉았어. 타봤어, 이거? 한 번. 에블린은? 많이 타봤어. 많이 타봤어? 네. 응. 시어머니 같이 있어. 아. 왜 썰해보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 벼농사 지을 때 소 뒤에다가 이게 매달고서 하는 농이가 있었어요. 네. 썰에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썰해보인데 진짜 멋있다. 여름산의 푸름에 취한 세 사람. 높은 곳에 오르니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 같네요.
심박 너무 섹시하다. 너무 섹시하다. 여기 미스 코리아, 유니버시티, 미스 필리핀.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온 에블린, 결국 맨발을 택했네요. 원래 나 이렇게 산에 가면 남편 같이 이거 맨발 있어요. 오늘도 맨발 가라. 팔이 아파. 안 할게요. 근데 이거 혈액순환 잘 된대. 시원한 내장산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 절도 있어. 거기 있으니까 더 멋있잖아, 언니. 이거 밟고 있어요. 모처럼 산바람 맞으며 휴가다운 휴가를 즐겨보는데요. 필리핀에도 이런 풍경이 있을까요? 한 가지는 필리핀 산에서도 나무가 없어요. 나무 안 맞아.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한 거는 나무가 진짜 너무 예뻐요. 미혜 씨는 리사와 에블린의 필리핀 가족과도 잘 알고 지내는데요. 몇 년 전 리사의 어머니도 내장산에 온 적이 있다고 하네요. 이 멋진 풍경을 혼자만 볼 순 없죠. 맛있겠다. Andito kami sa taas. Sumakay kami. Nung nakaraan, di ba nagpunta na tayo dito? Sumakay ng cable car. 문독, 매니매니 문독. 전화기 너머로 전해오는 딸에 대한 그리움. 당장은 갈 수 없으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Bye, Nay. 12월 달 갔고 그때 필리핀에서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래서 또 만났고. 자주 갔었어요, 필리핀에. 그래서 엄마 자주 보고, 아빠도 자주 보고. 엄마는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 비행기가 무서워니까. 무서워요. 비행기 못 타게 무서워요. 이제 배가 좀 출출해질 때가 됐네요. 이것저것 검색하다 결국 미혜 씨가 선택한 것은 쌍화차. 여름이 가기 전 동생들 몸보신 시켜주고 싶었나 봅니다. 쌍화차는 먹고 나면 있잖아.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 돼. 많이 잡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것. 서로의 관심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해주는 언니와 동생이 있기에 세 사람은 든든합니다. 비슷해. 강산이 어디 갔어? 강산이 100km 있어,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좋겠다. 멀리 갔다. 맞아, 멀리 갔다. 우리는 시간 많이 있어. 그래서 나왔구나. 그래. 오늘 자유부인이야? 부인이야, 부인. 다른 한국 사람들이 진짜 외국 사람이면 너무 이거 사실은 좀 않지만 그냥 뭐 무시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무래도 다른 점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참아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저 같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그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것.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이 어쩌면 하나의 여행 아닐까요? 여기가 내장호수인데 진짜 멋있지. 가운데 섬도 멋있고. 네. 진짜 좋아요. 많이 웃었어. 가끔은 애들이랑 아니면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뭔가 눈치 보여라고 할까? 더 가족 같은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 또 많이 위로가 되고요. 또 동생들 힘들 때도 제가 많이 위로가 됐으면 하는 언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는 언니가. Nung isilang ka sa mundong ito, laking tuwa ng magulang mo, at ang kamay nilang iyong ilaw.
Tang nanay at tatay mo'y di malaman ang gagawin. Naglamasdan pati pagtulog mo. 잘한다, 동생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식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단순 상담이 아닌 국적 취득이나 귀화 문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예약을 미리 해야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7월부터 예약제로만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에서 예약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문화 완료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